굉장히 많이 부어 있죠. 근데 이 환자에게 이제 PRP 프롤로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한 후에 사진은 오른쪽 사진입니다. 많이 부어 있던 그 물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네. 회전근개의 힘줄 파열도 뭐 100% 회복되신 건 아닙니다만 많이 회복된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예, 다음 환자는 28세 이제 남자 환자인데 손목, 손가락이 아플 뿐만 아니라 오른쪽 발목이 많이 부어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네, 네. 이 젊은 분이니까 사실 관절염이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도 않고 오셨을 텐데요. 네, 네. 이 초음파 사진을 보니까 관절이 부어 있고 또 파워 도플러상에서 혈류량이 증가된, 즉 염증이 심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군요. 그래서 네. 이 환자에게 역시 PRP 프롤로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치료를 한 후에 사진은 오른쪽입니다. 관절이 부었던 것이 깨끗해 없어졌고, 보이네요. 네, 혈류량도 증가되어 있지 않은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예, 이 환자는 69세 이제 어머니 환자인데, 혈류량이 많이 증가했어요. 네, 혈류량이 많이 보이네요, 증가됩니다. 이제 저도. 네. 또 관절이 많이 부어 있죠. 네네. 네, 이 환자에게도 역시 PRP 프롤로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부어 있던 게 이제 100% 회복되신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가라앉았고 또 환자분이 이제 통증도 많이 감소했고 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염진통제라든지 하는 약제를 끊을 수 있어서 환자가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치료가 어렵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이 PRP 프롤로 치료를 이용해서 네. 통증을 좀 없앨 수 있는 관절의 기능을 되살리는 거죠. 이 네. 아프지 않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치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저도 이게 항노화 치료가 참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렇게 첫째 아들 결혼식 사진, 둘째 아들 결혼식 사진 이렇게 놓고 맨날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유, 이렇게 아들 장가 잘 보내고 기특해서 이렇게 보시나 보다 했더니 야, 내가 이때는 젊었는데 이때는 내가 이렇게 늙었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속상하죠. 정말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뭐 아주 예쁘셨던 분들도 다 이제 좀 연세 드시면서 네. 주름도 생기시고 좀 그러십니다. 근데 이게 얼굴에만 주름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좀 이제 힘들게 하는 게 바로 노화잖아요. 노화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 그러면은 단지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뭐 근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네. 노화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몸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네. 일단 젊으셨을 때는 뭘 먹어도 살이 안 찌셨는데 왜 폐경 이후에는 뭐 밥도 별로 안 먹는 것 같고 그렇게 특별히 내가 과식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복부의 비만이 자꾸 증가되죠. 내장 비만. 네.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노화의 한 현상이고요. 또 근육량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과거에 하시던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떨어지니까요. 네. 네. 이런 체형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그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젊었을 때는 없었던 불면증이라든지 감정의 기복, 즉 우울증이라든지 네. 또 조금만 일을 하시면은 몸이 피로해서 바로 침대로 달려가셔야 되고요. 이런 피로감이 증가한다든지 네. 하는 것들도 전부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환들, 즉 성인병이라고 불리우는 질환들이 막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왜 20대, 30대 때는 별로 없던 질환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생기는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고혈압이랄지 고지혈증, 골다공증, 또 오늘 말한 관절염, 또 각종 암 이런 것들도 결국은 노화의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사진 보면서 그것도 참 속상하신데, 자꾸 몸까지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게 노화니까, 네. 저도 정말 피해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이게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선생님들 이제 노화가 이제 연세 드시면서,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노화 안 오겠어요. 누구나 네. 다 마찬가지인 건데, 네. 이 노화와 함께 그럼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심지어 암까지,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크게 중요한 요인을 세 가지로 꼽으면 네. 먼저 첫 번째로는 호르몬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에 잘 분비가 되던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들이 네. 나이가 드시면서 호르몬의 분비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분비가 되질 않거나 하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질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몸의 대사의 불균형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을 하면 몸에서 꼭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는 부족해지고 몸에서 쓸데없이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노폐물들은 몸에서 많이 쌓이게 되고 예. 이런 불균형이 오게 되면 역시 어떤 질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몸에 이제 독성 물질들이 몸에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호르몬 변화 생기고 네.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고 네. 그리고 독성 물질 또 네. 생기게 되는 거고. 예. 나이살 그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이 자꾸 붓고 네. 많이 먹지 않는데도 네. 그리고 탄력 있는 살이 아니라 이렇게 좀 흐물흐물 이렇게 냉면 이렇게 하면 여기 네. 툭툭툭 이런 거 참 어머님 맞죠? 예, 참 속상합니다. 이게 네. 노화인데 네. 그게 이제 질병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연세 드시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뭐 줄어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른 호르몬에도 이상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기관이 뇌에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를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여기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의 기능들이 떨어집니다. 그럼 호르몬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줄어들거나 네.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고요. 그 외에도 성장 호르몬, 또 부신 피질 호르몬, 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또 심지어는 갑상선 호르몬 이런 분비 능력들이 자꾸 떨어지게 됨으로써 어떤 질환의 이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환이 잘 생긴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고 부족해지고 이러면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예. 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네.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이제 키가 크는데 관여를 네. 합니다만 네. 이제 성인이 돼서는 키 크는데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내장 비만을 줄여주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물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부 비만이 많이 증가한다든지 근육량이 감소한다든지 네. 그러다 보면 그 비만으로 인한 2차 질환들 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뭐 관절염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은 아까 폐경 증후군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경 증후군의 결국 원인은 여성 호르몬 분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분비나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복부 비만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소견들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호르몬의 문제인데 네. 이렇게 해서 또 자꾸 질환이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게 연세 드시면서 노화 때문에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말 이 노화,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다가 여러 가지 대사 이상, 심지어 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게 노화인데 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살짝이라도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계속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전화를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하실 전화번호 서울전화입니다. 지역번호 02-2261국에 2300번에서 2303번까지입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저는 66세 여자고요. 네. 7년 조금 넘었어요. 치료를 받은 지가. 처음에는 이 발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그 선생님 말씀대로 네. 루마티스로 판명이 나가지고. 네. 지금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음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약제를 계속 먹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네. 그동안은 아주 치료가 잘 되고 또 염증도 많이 감소됐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치료가 잘 됐는데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다리가 저려요. 네. 다리가 저리면서 그게 쭉쭉 내려오더니 이제는 발목 있는 데가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요. 그게 말씀 좀 혹시 들어보도록 약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런 건지. 예, 병이 네. 더 진행돼서 그런 건지 네.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글쎄, 다리가 저린 이유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하나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다리가 저릴 가능성보다는 허리 쪽에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척추 협착증 같은 게 있다든지 예. 아니면 고관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 주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다리가 저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혹은 발목 자체도 지금 붓고 아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관절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프거나 붓거나 혹은 저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대로 류마티스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네. 좋겠네요. 전화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제가 아까 상담할 때는 우리 딸이 59살인데 딸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더 중증 환자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아, 예. 저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저 35년생이에요. 네. 지금 횟수로는 나이가 줄어서 그렇지 79살인데 네. 팔이 뭐 아프고 사방이 당기면서 이 핏줄이 저 땡기고 아파요. 핏줄이. 예,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또 왜 이런가? 당 환자라서 아. 당뇨가 있어가지고 혈압도 높고 그래서 눈으로 다 당이 왔대요. 네. 망막증이 눈으로 왔는데 아. 병원에 계속 다니는데 이 핏줄이 요 손매리만큼씩 여기 발등에도 가서 아프고 손등에도 아프고 그 핏줄이 자면서 막히는지 그렇게 조금씩 아프고. 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손, 발 이렇게 아프신지. 예, 좀 대답해 주세요. 예. 일단은 관절염 때문에 아프실 가능성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면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저렇게 손발이 아프고 저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 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노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노화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떤 검사들을 통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노화가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호르몬 상태를 볼 수 있겠고요. 독성 물질이 몸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지 그런 여부를 보기 위해서 조직 미네랄이나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나의 생체 나이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든지 네. 나의 세포 기능을 알아보는 그런 검사들이 검사로서 이용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 노화 예방 치료가 가능해졌다면서요. 네. 예, 제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의 분석을 통해서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면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보충해주는 요법을 통해서 호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네.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는 어떤 상태라면 그것을 해결해주는 킬레이션이란 치료가 있겠고요. 그 외에 세포 기능이나 장 기능을 증강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생소한 게 킬레이션. 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처음 네. 들었어요. 예. 네. 킬레이션이라는 거는 네.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혈관벽에 있는 노폐물인 플라크라는 거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네. EDTA라는 물질을 사용해서 그거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어떤 치료 방법입니다. 네네. 자, 이게 지금 킬레이션 치료 사례인데요.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션 치료하기 전에 네. 목으로 가는 혈관과 다리로 가는 대퇴동맥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혈관이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네. 킬레이션이란 치료를 한 후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거의 정상 혈류량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혈액순환을 개선시킨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번엔 항노화 치료.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이제 킬레이션도 항노화 치료인데요. 네. 계속해서 항노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사례인데요. 네. 54세 여자 환자인데 키가 168입니다만 체중이 무려 104kg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37에 가깝고요. 네. CT를 찍은 걸 보면 저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장 주위에 있는 내장 비만인데요. 이 내장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노화 치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치료를 약 6개월 정도 진행을